1월 17일 그 아파트 하락거래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아파트는요, 목동 한신 청구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저기 7년 전에 6억대에 있던 아파트인데 17억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거래는 12월 24일에 있었고 11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단지 정보 보겠습니다. 주차가 매우 불편한 아파트예요. 0.89대밖에 안 됩니다. 세대당 주차수가. 여기는 아파트 입지가 신목동역과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 9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좋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아파트는 26년이 되었고요. 학군지가 워낙 좋은 학군지에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들 키우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여기 30 전용 84 국평 전세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세 가격은 호가는 6억까지 나와 있어요. 많이 내려왔네요. 그리고 그 여기는 6억대에 거래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7년 전에 아직까지는 예상 시나리오는 이제 한 7억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아파트 보겠습니다.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 보겠습니다. 17억 3천까지 거래됐던 아파트가 최근에 10억 5천에 거래됐는데 또 10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공급 면적 131이고 전용 면적은 30평대 후반인 거니까 이게 좀 전용 84보다는 좀 큰 평수지요. 지금 여기 아파트 자체가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매매 169건, 전세 109건, 월세 34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동탄역과 매우 가까운 아파트라서 살기는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녹지가 굉장히 많네요. 지도상으로도. 현재 여기에 7년 전에 분양가는 4억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분양하자마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6억대 거래되던 게 17억까지 갔었죠. 다시 원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보겠습니다. 레미안 장위 포레 카운티 2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인데요. 현재 여기는 매매 58건, 전세 36건, 월세 39건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7천대부터 나와 있네요. 3억 7천대 전세가는 전용 5구짜리고요. 여기 최근에 거래된 게 공급 면적 114, 전용 84짜리가 7억까지 거래됐습니다. 13억 천에서 7억까지 거래됐으니까 현재 최고점 대비 6억 1천만 원 하락한 상태입니다. 단지 정보는 세대당 주차수가 1.15대로 다소 부족한 편이고요. 건폐율 17, 용적률 25, 259. 여기가 그 장위 포레 카운티가 재개발된 아파트로 보이는데요. 전용 110, 공급 면적 114A짜리는 구조가 매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까운 곳이 광운대학교랑 가깝네요. 다음 아파트 보겠습니다. 서초 레미안 보겠습니다. 서초 레미안 전용 84 7년 전에 8억 5천에 거래된 게 25억까지 올라갔었어요. 25억 3천. 뭐 엄청난 시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 어지간한 직업이 아니고서는 부모 재산 물려받거나 어지간한 직업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가격대지요. 지금 18억 6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그 올라갈 때는 뭐 평당 1억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 떨어져도 양극화라서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런 서초 레미안 같은 아파트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게 갭을 띄우면서 20년 5월부터 16억 8천에 거래되던 게 21억 4천으로 한 번에 5억씩 오르고 또 25억 2천, 4억이 오르고 해서 이게 뭐 양극화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얘기 나왔는데 지금 볼린저 밴드 라인을 다 이탈하고 2017년 시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 119건이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세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 그 집주인이 살지 않고 있는 집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단지 정보를 보겠습니다. 1821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1129세대인데 세대당 1.61대, 주차는 매우 넉넉한 편입니다. 용적률 320%, 건폐율 20으로 다소 빽빽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현재 공급 면적 113짜리, 전용 84짜리가 9억 정도에서 10억 정도에 나와 있고, 그거보다 좀 큰 평수인 38평 정도와 현재 전세 10억입니다. 매우 많이 내려온 거죠. 전세 10억이면은 예전에는 서울 변두리가 전세 10억이었어요. 예전이 아니라 한 2년 됐죠. 2년 전에, 1, 2년 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한 아파트 찾아볼 단지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입니다. 여기 매우 유명한 아파트죠. 여기는 5,540세대나 되는 진짜 큰 단지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5,540대로 매우 불편한 편입니다. 주차가. 건폐율 12짜리로 살기에 매우 쾌적한 단지네요. 현재 여기는 7년 전에 8억대, 9억대 하던 거가 26억까지 가는 매우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현재는 18억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번에 1년 만에, 현재 1년 반 만에 8억 5천이 하락했습니다. 공급 면적 132짜리가 전용이 1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 뭐랄까, 요즘 아파트로 따지면 40평대 아파트예요. 40평이 훨씬 넘는 아파트입니다. 40 한 4, 5평. 그리고 여기는 그 단지 자체가 한국체육대학교랑 그 붙어 있습니다. 입지상 올림픽 공원과 가깝고. 그리고 여기는 송파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재건축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재건축이 가능하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재건축 분양할 시점에 분양가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버블이 다소 꼈을 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재건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6층짜리 동도 있고 24층짜리 동도 있습니다. 오늘 하락한 아파트는 정말로 많은데, 그 중에서 하락 금액이 좀 큰 단지 위주로 추렸어요. 그리고 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좀 단지 규모가 큰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남양주나 다산, 시흥, 백옷 이런 데는 하락한 아파트 거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래 금액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하락 금액이 3억 내지 4억 정도고, 오늘 소개한 아파트들은 보통 5억에서 7억 정도, 8억까지도 하락한 아파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이 레디언트 계약률 59.6%, 537가구 무순위 청약. 이게 무순위 청약이 들어갔네요. 자이 레디언트, 이 재개발이죠. 여기가 잔여 물량이 537가구가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현재 무순위 청약 중에서 전용 84짜리가 246가구, 전용 면적 72짜리가 173가구 이렇습니다. 분양할 당시 평균 경쟁률은 4.7대 1이었어요. 청약가점 20점대 당첨자도 나왔습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84가 9억에서 10억 정도였네요. 이렇게 보면은 둔촌주공 계약률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이 됩니다. 이 자이 레디언트는 이렇게 지금 분양할 때 이렇게, 이거도 이거 자이 레디언트 분양할 때는 둔촌주공 분양할 때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지금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언제 완판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조합에서는 최종적으로 모든 걸 다 이제 분양하고 나서, 계약까지 하고 나서 이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적거나 아니면 손실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서 트레킹하던 50대 한국 여성 사망. 근데 트레킹을 너무 좀 위험한 데를 갔네요. 높은 데를 지금 겨울이라서 추울 텐데 북반구는 겨울이죠. 네팔도 어차피 북반구이기 때문에 해발 5,000m 넘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에서는 2019년 1월 한국인 교사 4명이 하산하다가 눈사태에 휩쓸려 사망한 적이 있죠. 2019년 1월이면 교사들이니까 방학 때 간 거네요. 안나푸르나는 전날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한 네팔에서 여객기가 추락했나 보네요. 포카라와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안나푸르나는 워낙 유명하죠. 트레킹 코스로. 근데 여기 그 겨울이라서 눈이 한 번에 이렇게 막 무너져서 쏟아져 내리기도 하나 보네요. 여기 50대 한국 여성 사망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게 한의원 침으로 동상을 치료한 사례가 있어요. 보통 한의원이라고 하면 어, 의사들 중에 일부나 아니면 한의학을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뭐 무당이다, 뭐 이제 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열례 봉우리 중에 13개를 갔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근데 이렇게 코랑 귀를 동상에 걸려서 한국에 온 거예요. 뭐 입도 여기도 다 동상 걸린 것 같네요. 근데 이걸 병원에서 코하고 귀를 절단하자고 했대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절단하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이렇게 시도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한의원에서 2달을 치료했는데 이 2달 만에 이 다 그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게 해가지고 동상을 치료했다네요. 또 이분도 있어요. 이분도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동상 됐는데 이거 병원 가면 100% 자르자고 하죠. 더 이게 괴사되고 이제 그 주변 그 신체를 더 이제 안 좋게 이제 감염시킬까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발가락 치료를 해서 그 이렇게 된 상태인데 다 완치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침을 계속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침을 많이 맞네요. 한 발가락 하나에 막 열 몇 개씩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야 이건 또 까맣게 타들어간 부분이 없어졌다네요. 그래서 새롭게 발가락이 다 정상화됐네요. 그래서 동상이 심하게 걸리면은 병원으로 가지 마시고 한의원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 3년 내 10만 달러 간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이제 업계 관계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으로 선회할 경우에 비트코인이 이제 폭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비트코인 반감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반감기, 할빙. 비트코인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하는데 2012년 11월, 2016년 7월, 2020년 5월 이게 시기적으로 한 3년 8개월에서 10개월 그러면 다음은 2020년 하반기가 되는데 2023년 하반기.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지금 있는 시기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대낮에 이렇게 겨울인데 엄청 추운데 이 여성분이 알몸으로 그 강남에서 막 이렇게 서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보증금을 150%, 월세를 40%를 인상을 건물주가 요구를 했답니다. 이 육회집이 좀 규모가 있는 데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이 장사를 하는데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 680원, 월세도 엄청 세네요. 근데 그러다 건물주가 코로나 시기에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보증금 1억 5천, 월세 1천만 원을 올린다고 합니다. 옆에 김밥집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김밥집은 보증금을 줄 수 없어서 이렇게 포기하고 나왔나 봐요. 5억 원을 손해 보고. 근데 여기까지 포기하면 10억 원 정도 날리게 되나 봅니다. 장사하면서. 이렇게 이런 데서 육회 팔아서 장사하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맛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이렇게 10억 원을 다 날릴 수 없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그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더 이제 옷을 벗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몸이 버텨낼지 모르겠네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있다는 거는 내가 볼땐 바지 하의 쪽은 입은 것 같은데 상의 쪽은 벗은 것 같기도 하고 다 벗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너무 근데 추워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그 건물 다 불태우고 본인도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이게
그 강남에 있는 건물주들은 건물 월세를 계속 받는 게 목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을 해서 보증금과 월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수익률이 높은 건물이다 해서 매각을 해서 또 매각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뉴스는 보겠습니다. 깡통 전세 피해자 경매 응찰자 없어 그냥 내가 샀다. 이 사람이 화곡동에서 세입자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입자인데 여기 이분이 세입자로 있었는데 2억 2,8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 경매 이게 감정가 2억 3,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여기 응찰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 감정가보다 좀 더 주고 그 샀다네요. 여기를 2억 5,313만 원에 이 사람이 화곡동 본인이 살던 그 빌라를 산 거죠. 근데 이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강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를 다른 사람이 응찰을 하면은 전세 보증금을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응찰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보증보험을 안 들었던 게 좀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원하지 않는 집인데 갖게 되는 걸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울 오피스텔도 역전세 나오나 14분기 만에 하락 전환. 오피스텔은 하락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거래가 워낙 없어가지고 이게 착시 효과가 난 거예요. 지금 오피스텔은 아무도 안 사요.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하락률이 낮게 나온 건데 원래 실제 이제 아파트나 주택은 오히려 이제 좀 거래라도 있으니까 하락하면 하락한지 바로 아는데 오피스텔은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쪽은 현재 그 지방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르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현재 부동산 상황이 지금 하락이 한참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락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올해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하락 후반부로 가게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금리도 몇 번 더 올릴 거고 금리 올린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됩니다. 다들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 그 상황을 피벗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서 내리는 사이클로 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금리를 올리다가 경제가 나빠지면은 좀 약간 1970년대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물가가 잡히는 것 같아서 금리를 낮췄더니 물가가 폭등하는 경험 때문에 금리를 좀 그대로 가서 충분하게 물가 상승률이 잡힌 다음에 금리를 서서히 낮추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로운 한 주 잘 이제 준비하시고 이번 주만 지나면 설 연휴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연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